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 그 다음에 팔과 어깨,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상체. 근데 이 상체를 사실은 상체가 골반부터 해서 이렇게 비틀리기 때문에 상체랑 이 골반 부분이랑은 그 전문 용어로는 좀 나누지만 그래도 약간 우리가 그 서가지고 골반 밑으로는 하체고 골반 위로는 상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앉았을 때를 조금 봤을 때는 앉았을 때는 어차피 오히려 상체랑 골반이랑 좀 붙어 있잖아요. 요게 조금 뒤틀리긴 해도 상체부터 골반까지 조금 묶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상체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상체는 일단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또 상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몸이 예를 들어서 골반이 밑에 여기요, 골반부터 어깨랑 보시면 이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거의 뭐 우양우 좌양자처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조금씩 뒤틀려 가지고 조금 약간 코일링, 트위스트 되는 거, 그런 게 되느냐로 봤을 때는 무릎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설명을 예전에도 드렸었는데 가령 제가 발 뒤꿈치를 붙이지 않고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무릎만 움직이지 상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발 뒤꿈치를 붙여놓고 무릎을 앞뒤로 움직이면 상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상체는 왼무릎을 내밀고 오른무릎을 뒤로 빼면서 상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약간 회전력도 있긴 합니다만, 무릎을 쓰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죠.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뭔가 담벼락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요만한 벽이. 그래서 이게 무릎이 그 벽을 쳐서는 안 되고요. 그 벽이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팔만 잘 휘두를 수 있다면 일단 더 좋겠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팔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상체랑 같이 쓰고, 그리고 상체가 쓰임에 있어서 무릎이 조금씩 이렇게 협조를 하는 거지 무릎으로 상체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체의 기울기나 상체 등 각도가 휘어지는 거, 이렇게 공 맞을 때 이렇게 휘는 사람들은 C자 모양을 해서 C파스처라고 하는데, 이 C파스처는 선수들한테서도 많이 나오지만, 선수들이 예를 들어 C파스처가 나왔다, 그런데 공을 잘 친다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 되지만 아마 자기의 스윙이 이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생중계로 나가고 그럴 때 선수들은 자기가 이렇게 등이 굳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 맞는 순간에 이렇게 맞아야지, 공 맞는 순간에 이렇게 맞으면은 그거 아마 제가 선수 때 그런 장면이 만약에 TV에 나온다거나 이런 데 나오면은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뼈가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저기잖아요. 근데 저 뒤를 계속 가리키면서 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럼 배치기잖아요.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등을 조금 더 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 머리 이 정수리 부분이 있잖아요. 정수리 부분이 공이 여기 있으면, 가령 공이 여기 있으면, 공이 이쪽에서 좀 해볼게요. 공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정수리가 공보다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정수리가 공보다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면, 그러면 앞쪽에 두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배치기를 훨씬 더 못합니다. 맞는 순간에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중을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발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발 뒤로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스윙이 어떻게 치게 되냐면 이렇게 치는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그게 공 잘 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른발 뒤로 빠지라고 하는 레슨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레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른발 뒤로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했을 때 백스윙의 완성을 백스윙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후에 다시금 앞으로 쏟아지는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히려 발 뒤꿈치를 들고 약간 이렇게 그러고 공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힘이 막 받지 않아도 하다 보면 힘은 받게 돼 있고 그리고 훨씬 더 궤도면에서 안정성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 칠 때 상체는 무릎을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상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무릎은 제가 백스윙을 했을 때 더 안 갈 것 같을 때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협조하면서 조금 비켜주는 정도가 좋지 무릎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정수리가 공에서 멀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뭐 이렇게 뭐 지면 반력이라고 그러고 점프하고 뭐 이런 또 저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체중을 앞에다 두고 그리고 앞쪽에 체중을 둔 상태로 뒤꿈치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돼서 치면 뒷땅 칠 것 같지만 뒷땅은 안 칩니다. 어떻게 팔이 빠르게 지나가면은 뒷땅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팔이 빠르게 지나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럼 당연히 뒷땅 아니냐인데 여기서 스윙은 체중을 앞에다 두고 팔이 빨리 못 지나간다면 팔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나서 체중을 앞에다 둬야 되지. 그리고 골프를 치는 거지. 그걸 포기해버리고 점프를 하면서 이게 풀렸는데 그걸 뒷땅을 안 치려고 일어나듯이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각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은 몸의 뒤쪽 편 척추를 스파인 앵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걸 설명하자면 몸의 왼쪽 앞에 오른쪽 뒤에 왼쪽 뒤가 있는데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안 가려고 노력하면서 체중 오른쪽에다 두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오른발 뒤로 체중을 백스윙 때 빼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약간 오른손 바닥이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쏘듯이 계속 앞쪽으로 미는 힘이 있지 얘로 당기거나 뭐 협조하면서 들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받치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이쪽으로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힘이 이쪽으로 힘을 쓰는데 그거에 저항해서 왼손 엄지나 이쪽을 뒤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상반되게 딱 마주치는 힘으로 백스윙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왼팔은 그냥 오른손을 밀고 이 왼팔은 오른손을 지나간다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팔도 잘 모이고 스윙은 작아집니다. 스윙이 작아져도 비거리를 잃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른팔이 앞으로 밀어주는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 왼쪽이 오게 되면 어깨가 약간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왼쪽 앞으로 미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좀 버텨주고 이게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왼쪽 등을 쓰기가 좋고요.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뒤쪽으로 당기듯이 팔꿈치 빠지면서 이렇게 쓴 사람은 오른쪽 앞을 쓰기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몇 번만 해보시면 이해하실 거고 제 설명만 들어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체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펴지는 게 좋은데 제가 수직 낙하를 하지 말아라. 수직 낙하라는 레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대신에 저는 수직 낙하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수직 낙하를. 왜 그러냐면 그냥 너무 높아심에 백스윙 갔는데 여기서 히터를 한번 틀었더니 기침이 계속 나오네. 백스윙 갔는데 여기서 수직 낙하를 자꾸 연습을 하면 공 맞을 때 여기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거 안 맞을까봐 이 무릎을 더 내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항상 백스윙에서 이렇게 공 쪽으로 오는 연습을 안 하고요. 공보다 위로 이렇게 연습합니다. 이렇게 멀리 내려오면서 멀리.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 백스윙 갔다가 백스윙에서 포워드 스윙 자체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 위로 헛스윙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엉덩이를 빼면서 가슴을 숙이는 동작을 조금 더 하게 되기 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수직 낙하라면 배치기 좀 막 억지로 막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 제 노파심에 그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수직 낙하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앞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척추각을 유지하는 걸 많이 하죠. 그리고 골프 스윙하는 데 있어서 가령 의자에 앉아서 공을 쳤을 때 의자에 앉아서 공을 치는데 서서 다리를 쓰지 않고 다리를 못 쓰잖아.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공을 잘 치려면 상체가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팔이 좋아야 됩니까? 팔이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의자에 앉아서 치라고 하면 잘 못 치지만 몇 개 치다 보면 잘 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여러 사람의 스윙이 각자 다 그냥 차이가 크게 다른데 의자에 앉혀놓고 치라고 하면 스윙이 되게 비슷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다리, 무릎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 사람과 잘못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 많기 때문이에요. 다리는 가급적이면 고정시켜 놓고 스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상체를 다리로 흔들어 제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상체는 항상 각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설명 안 할 뻔했네요. 제 가슴이 백스윙 때 저 하늘을 보고 치고 나서 저 하늘을 보는 건 좀 반대입니다. 제가 반대합니다. 그냥 가슴은 저길 보고 저길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힘으로 백스윙도 예를 들어 저길 보려고 그래도 가던 탄력에 좀 빠르게 들다 보면 조금 더 돌 수 있고, 그리고 치고 나서도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도 체에 남아있는 힘 때문에 조금 끌려 올라가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지 말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밴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옆구리가 크게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냥 제 이론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안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지나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백스윙 때 이쪽이 늘어나는 걸 완전히 반대하고요. 치고 나서 이쪽이 늘어나는 것도 반대합니다. 절대로. 백스윙 때 얘가 늘어날 이유가 있나 보십시오. 백스윙 때 제가 이렇게 하면 늘어난 것이고, 백스윙 때 제가 이렇게 들면 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치고 나서도 이렇게 하면 늘어난 거고, 치고 나서 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간소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춰 놓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고서도 치라고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스윙도 자꾸 잘하는데 필드 나면 막 오버스윙 되고 막 몸이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습은 최대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상체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상체의 어느 부위를 발달시켰을 때 내가 공을 잘 칠 수 있을까 봤을 때 복근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코어 얘기하는데 사실 코어 영향이 있겠죠. 없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복근은 걸 그렇게 많이 해도 골프 치는데 큰 도움을 못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 가슴 대흉근 이 위쪽 왼쪽 이쪽이 좀 발달하면 백스윙 했을 때 여기 탁 잘 걸려서 내려갈 때도 힘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벤치프레스를 좀 위쪽으로 하는 걸 좀 하면은 골프 치는데 좀 도움이 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골프 선수가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이 여기 광배 근육인데, 이거는 공을 치면서도 충분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내가 PT도 받으면서 골프 레슨도 받고 이렇게 골프를 치신 아마추어 분들이시라면 PT 선생님한테 광배근, 대흉근, 외복사근 이렇게 키워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외복사근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전 여기가 조금, 그 다음에 악력 이런 걸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약간 설명에 섞여 있긴 하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하체를 어떻게 써야 되며 그냥 하체만 얘기하지 않고 하체를 설명하면서 밸런스, 그러니까 평형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날 춥고 나라가 뒤숭숭한데 여러분들 부디 건강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